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낙폭이 커져, 나스닥이 2.5%가 빠졌어요. 현재는 좀 반등이 좀 나와서 0.9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핑계를 댈 텐데, 핑계가 뭐냐?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트럼프가 파월, 너 그만둬라. 금리 인하 안 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너무 연준을 개입한다, 혼란하다 이렇게 해서 주식이 빠졌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은 항상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파월과의 갈등이 이제 원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았죠.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좀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들 폭락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되려 트럼프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덜 빠지고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기 대선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정책 한마디 한마디에 뭐 친환경 관련주,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이 7조 2천억인데 코스피는 6조예요. 그나마 좀 늘은 거죠. 5조에서 6조 된 거고 6조에서 7조 정도 된 거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별 종목들로 자금이 쏠린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좀 이상하게 올라가는 주식들 요즘에 상지건설 오늘 보셨지만 상지건설 움직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장중에 아침에 올랐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플러스 했다가 또 시간에서 또 빠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건전치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달러화 지수가 기본적으로 100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지금 98.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그런 거는 또 중국의 위안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도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견제 속에서 한국의 원화가 갈피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상당히 강세로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라고 말씀드렸죠. 4.4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아무튼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이는 오늘 0.2% 정도 마무리됐고 대만은 현재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홍콩은 뭐 조금 올랐어요. 대만이 아무래도 TSMC 반도체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빠지면 동반해서 지수가 크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이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로 나왔습니다. 현재 2005년 이후로 최대 규모로 채권을 매도했다라는 건데 뭐 30조 뭐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1경 정도 되는 거니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30조 원 정도의 채가 일본에서 매도를 했는데 월가의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약간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일까지 그 해외 만기가 긴 해외 채권을 약 25조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미국의 국채가 아니냐. 이게 뭐 모기지 담보채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 최근에 미국 주식 폭락을 하면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국채를 매각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캐리 트레이드, M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그 금리가 싼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폭락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돈이 들어오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8월 달에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채 상승은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폭락을, 특히 관세 때문에 폭락을 시킨 트럼프가 주범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채가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4.4%, 4%대 무만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파월을 대놓고 야 빨리 너 금리 인하 시켜라. 맨날 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롤오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상당 규모의 장기 채권을 롤오버 시켜야 되는데, 요때 수익률이 4%대면 상당히 많은, 옛날에 3%대에서 발행했던 거를 4%에 받으면 최소 1% 정도의 이자 비용이 10년에서 30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자기 전국 운영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면면하기 위해서 야 빨리 내려라 하고 있는데 꿈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을 때려서 야 빨리 협상하자 하는데 시진핑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장을 노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만 족치고 있어요. 트럼프의 파월 때리기, 미국 자산 시장 혼란, 엔비디아 100달러 붕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떨어지면 일본이 국채를 매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환장을 오르신 거죠. 그래서 그냥 상대가 없으니까 이게 다 파월 때문이다 라고 매번 결제가 늦는다, 너는 미스터 투 레이트다, 너는 실패자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크게 둔화올 수 있다. 이게 또 맞는 게, 옛날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월이 상관없다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1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금리를 올린 게 지금 그 사태가 난 거거든요. 하라, 너는 맨날 늦게 결정한다. 이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네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된다, 빨리 네가 금리를 인하해라 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파월은 아주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내가 사임을 원하면 그는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10년물이 4.4를 다시 넘어서고 있다. 시간이 없는 트럼프의 벌써 4%대, 별로 지금 정도면 3%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급등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똥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튼 이 시장은 정치 개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인위적으로 자꾸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트럼프가 파월을 갈구고 있는데, 파월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내년 5월까지 나 임기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알테오젠 엄민영 연구원이 또 외신 기자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ADC, 이중항체 모두 SC 기술을 해야 된다, 전환하는 추세다. 그래서 할로자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결국엔 기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SC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이치 상교, 그 다음에 화이자, 빌리어드, 뭐 그저 하고 있죠. 시젠. 결국에는 알테오젠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결국에는 알테오젠하고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제 1년에 뭐 2곳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6월달 초에 워크가 할로자임한테 이제 자기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제소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거의 특허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초에 나와요. 만약에 이거를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시작된다고 하면 알테오제나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6월 초 남았어요. 만약에 6월 초에 그게 확실히 된다라면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를 제기해서
그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거의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 이상 특허가 무효가 될 확률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끌고 간다고 해도 팔로자임하고 계속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건 정도 해놨거든요.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팔로자임 측에서 이번에 뭐 손을 들던지 아니면 법원에서 중재소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호재라는 겁니다. 6월 초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기사가 있는데, 보시면 퍼제타라고 로슈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SC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병행해서 쓰는 에너투가 아직 IV 제형이에요. 그래서 에너투를 지금 SC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DC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 처음에 들어가는 치료제,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 가기 위해서 에너투를 SC로 개발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이거 SC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또 그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특허 문제 6월 초에 거의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로는 수많은 기업들이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시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6월 초요. 4월 달이니까 한 두어 달 남았죠? 4월 초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아무튼 그 전에도 뭐 나올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6월 초에 나와요. 그래서 6월 초에 대선도 있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금리도 6월 달에 첫 번째 인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제약바이오 섹터들한테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하반기에 크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있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어떻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좀 공격적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팔고 나갔어요. 팔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6월 달까지 그 이후로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상당한 탄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도 좀 올랐죠. 펩트론 못 샀다면, 저번에 못 샀다면 시리즈 나와 있죠. 못 샀다면 시리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1개월 전입니다.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펩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펩트론,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펩트론이 일단 급등을 했고, 이번에 펩트론을 못 샀다라고 하면 이 기업을 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반 전환가가 높아요. 이 정도 가격에 기반이 전환사채를 전환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전환했냐면 이게 되게 파격적으로 받았어요. 전환사채를. 이자가 제로입니다. 일단 이자가 제로예요. 그리고 전환 기간이 52년이에요. 2052년. 거의 영구채죠. 이렇게 해서 전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비싼 가격이 돼 있어서 아무리 떨어져도 전환 가격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좀 올라가지고 이 정도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기업에 있는 내부자들이 산 가격대가 다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정도 가격대니까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바람이 불면 펩트론 9만 원대에서 18만 원. 이거 다른 걸로 보면은 아침에 벌써 19만 원 찍었죠. 그 넥스트 트레이더로 보면 벌써 올라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오래 안 걸려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내부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산 가격대가 이 정도 선에서 샀고, 기관 전환가는 이 가격이다. 아직 기관 전환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슈팅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로열티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알테오젠 로열티 3%냐 4%냐 5%냐 하는데 얘는 기본이 30%입니다. 30%냐 50%냐 이거예요.
그만큼 좀 갑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해요. 예.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을 뚫어놨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되면 무조건 예. 기술출만 하면 또 상당히 많은 계약금을 받을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예,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캐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독점이에요. 독점. 예. 캐파는 뭐 1조에서 2조 정도 돼요. 매출이. 근데 그거 이제 가격이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비쌀 수 있고 예, 그게 또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예, 그런 예, 수출이 될 것 같아서 요게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 예, 펩트론 정도 이상의 그런 예,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소통방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자들이 여쭤보셔서 예, 여기 그 소통방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예 여기 8283-5540이라고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신청하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신청하시면 예, 금액도 제가 일부러 오픈합니다.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할인도 22%나 해드리고 있어요. 터칭하는 애들이 못 따라오게끔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요 금액이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라는 모토로 만든 텔레그램 주필승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원하시면 이쪽으로 오시고 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가격대도 좀 올라 보이지만 그렇게 올라가 보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펩트론도 슈팅 나오면 예, 좀 이거 보시면 많이 올라 보이잖아요. 그죠? 올라 보이는데 슈팅 나올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라는 게. 그래서 예, 좀 가서 예, 하반기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겠죠? 예, 시장이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한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매도, 공매도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도 좀 진정이 되면서 또 파월이 어떤 입장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거 보면서 아직 유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내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만 나와도 예,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갈 거고 파월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예, 바이든 이기려고 그때 금리를 2번이나 인하했잖아요. 세게.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 있을 때 해야지 왜 바이든 도와주려고 했느냐. 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물이고 또 트럼프가 세운 파월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결국에는 금리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스닥이 현재 0.8 정도 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하반기 시장을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